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전희성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그 핸즈온 코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봉합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GBR이 됐던 어떠한 형태의 골 이식을 하는 경우에 혹은 연존 이식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봉합을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뭐 사랑니 뽑을 때도 봉합을 하고 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임플란트에 관계된 봉합은 좀 더 정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슈처 1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요. 슈처 1과 슈처 2의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슈처 2는 뭐냐면 우리가 어드밴스한 슈처는 결국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악 전치부에 연지적을 이식해낼 때 결치직을 이식하는 것. 두 번째는 구치부에서 각화치인을 만들기 위한 프레진지발 그라프팅 FGG를 하는 것. 세 번째는 구강 내 누공, 오로 안트랄 퍼포레이션을 클로즈하는 것. 이 세 가지로 국한을 시킬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은 슈처 2 파트에서 제가 다룰 것이고 슈처 1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봉합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99% 이상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간단한 GBR이 됐든 약간 어드밴스한 GBR이 됐든 간에 우리가 봉합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강의와 핸즈온을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덴탈빈으로서 주문을 해서 지금 그 봉합 모델을 하나씩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저 거를 틀어놓고 앞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아주 높은 레벨의 봉합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상 24년의 결과를 전부 한번 넣어 볼 테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슈처 2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뼈와 멤브레인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임플란트 선택도 중요할 것입니다만 저는 프로퍼 슈처 테크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연조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봉합입니다. 이 봉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봉합과 그 다음에 바느질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느질은 찢어진 두 개를 그냥 연결하는 것이 바느질이지만 봉합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합은 찢어진 두 개의 버칼 플랫과 링구얼 플랫을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뼈 쪽으로 압박을 시켜주는 이러한 프레셔를 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봉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릴라는 잘 가르치면 드릴링을 할 수 있겠고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지만 고릴라는 절대로 봉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봉합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모노필라멘트 나일론만을 쓰셔야 합니다. 블랙실크 같은 거는 우리가 사랑니 뽑을 때나 쓰는 것이고요. 임플란트에는 반드시 나일론 계통을 쓰셨으면 좋겠고 티슈 포셉은 좀 긴 티슈 포셉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에센 포셉이라는 게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 훨씬 긴 이 쿠신 포셉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구강 밖에서 이러한 기다란 포셉으로 컨트롤 하시는 것이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의 수술이 좀 더 파인해지고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좀 더 정밀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나일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좀 기다란 티슈 포셉을 쓰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재료상 같은 거 보시다가 이런 걸 발견하시게 되시면 바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슈처 시어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에벌티드 마진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텐션을 가능한 한 프리하게 만들어주는 판막의 어프락시메이션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키 슈처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정화시키는 슈처들이 존재합니다. 봉합은 바느질과의 차이점이 압박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봉합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봉합들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컴포지트 슈처, 즉 여러 개를 섞어서 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핸즈온과 더불어서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하나씩 모델을 놓으시고 그 앞에서 저랑 같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컴프레션으로 데드 스페이스 없앨 수도 있고 드레인을 박아서 데드 스페이스 없앨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밀한 봉합이 이루어져서 압박을 가해주게 된다면 그 내부의 데드 스페이스는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염증의 소견도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있는 기저골로부터 상부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도 확실히 악셀러레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BR을 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우리가 고리식을 하게 될 때는 층별로 봉합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이어 투 레이어 클로즈라고 보통 명명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나트의 사이즈가 작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턴을 돌리고 나서 두 번째 턴을 돌리기 전에
반드시 텐션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After first knot, 첫 번째 나트를 돌리고 나서 텐션이 유지되는 걸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